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2월 13일 금요일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894.62포인트 0.87%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의 중동 긴장 고조와 또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기간의 순매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1219억 순매수, 기간은 6111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68.86포인트 2.61%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351억, 기관이 900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시 30분 기준 1369.60원 0.76% 상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은 에너지, 해운, 방산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S-오일,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SH에너지화학, 극동유화, GSE 등 정유 LPG 가스 관련주, 정유 LPG 도시가스 관련주, 그리고 흥하해운, SDS 그린로지스, 대한해운 등 해운 관련주, 풍산, 대성하이텍, 한일단조, 풍산홀딩스, 한컴라이프케어, NMC 솔루션 등 방산주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휴니드, 기산텔레콤, DTNC 등 일부 드론 테마와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고려산업 등 사료 테마도 일부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작전명 사자들의 나라를 가동하고 이란 군 및 핵시설 수십 곳을 목표로 공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공습으로 인해 테헤란 일대에도 폭발이 발생했고 공습 직후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을 선제 공격했던 입장을 밝히고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카츠는 선제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른 시일 내에 이스라엘 국토와 민간인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습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국 대변인이 에피 데브리 준장은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100대 이상의 전투형 무인 항공기 UAV를 출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요회를 소집한 가운데 미국은 일부 동맹국들에게 이스라엘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렸으며 미국은 이번 작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이 핵 군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농축 시설을 목표로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임박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중동 지역 미 대사관 직원 일부를 철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15 정상회담에서 25주년 기념식 축사 남북대화 채널을 빠르게 복구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남북경업 철도 종목들이 상승했으나 일부 종목은 또 착실하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난티, 초비, 코데스 컴바인, 좋은 사람들, 테아티아, 이엔코리아 등 남북경업 철도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6.15 남북 전일 6.15 남북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 바꿔내기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일상도 흔들리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라며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제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6.15 정신을 온전하게 이어가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는 지난 11일 확성기 방송이 상부 지시에 따라 중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11일 오후 2시로부터 2시부로 우리 군이 전방 지역에서 진행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LK99 초전도체 물질 특허 등록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CCS, 덕성, 오닉 P&A 등 초전도체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출연한 초전도체 관련 특허가
한국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퀀텀에너지 연구소는 저저항 세라믹 화학물 특허를 한국 특허에 등록했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허는 추론, 심사, 등록 결정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특허 등록 결정서는 특허가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승인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서입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이 등록료만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발생하며, 등록 결정은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등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화 폐기 결의안 서명 소식 속에 미국 전기차 업체도 하락하면서 2차전지 전기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NF, 엘크론한텍, 첨보,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모티, 애경케미칼, 대보마그네틱 등 2차전지 전기차 테마가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시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 판매를 촉진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을 저지하는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35년부터 신차의 경우 전기차만 판매할 수 있다는 캘리포니아의 규제를 폐지하는 의회 결의안에 서명하고,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을 국가적 재앙이자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규제를 영원히 폐기해 미국 자동차 산업을 공식적으로 구제한다고 발표했으며, 캘리포니아가 2035년까지 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을 최대 8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과 함께 친환경 트럭 판매 계획을 폐지하는 결의안에도 각각 서명했습니다. 이에 간밤 미 증시는 테슬라가 2.24, 리비안은 2.04 등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12일 현지 시간 차량 배출가스 규제 및 휘발유 차량 퇴출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고 밝혔고,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분할적이고 당파적인 의제는 우리의 생명과 경제,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를 26번째로 다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관세 인상 언급 소식이 나오면서 자동차 대표 종목,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도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HL 만도, 현대 이와, 한온 시스템, 체시스, 화신, SL, 서진 오토모티브, 모티브링크, KG 모빌리티 등 자동차 대표주 부품 테마가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25%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머지않아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문식에서 나는 우리 자동차 노동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한 뒤, 나는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그 관세를 올릴 수 있다고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25% 자동차 관세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자동차 관세를 올릴 경우 그만큼 한국 자동차 업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 부각에 따르면서 증시 약세에 증권 종목도 하락을 했습니다. 상상해증권, 하나투자증권, 신영증권, SK증권 등 테마가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타격에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증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하락했으며 1% 넘게 약세를 보였고, 코스닥도 8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3% 넘게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 효과 가시화까지 장기간의 시간의 필요 분석 소식이 나오면서 석유화학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애경케미칼, 코오롱인더, 이수화학, 삼양사,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 테마가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대산지역 NCC 통합을 논의한 중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NCC들의 통폐 움직임이 가시화됐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급 물량이 축소되고 업황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을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건 역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후에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